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아내의 유품 정리함에서 발견된 소름 돋는 비밀. 제3막 평생 나를 괴롭힌 폭군 아버지, 그가 남긴 장부의 비밀. 일부 노란 봉투에 밴 눈물 냄새. 창밖에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아내 민정의 유품들 사이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몰랐던 아들의 존재까지 정우가 발견한 진실들은 정우의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긋고 지나갔다. 내 인생이 정말 누구의 것이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아내의 서랍장, 두 번째 칸, 가장 구석진 곳을 열었을 때 그곳엔 뜻밖의 물건이 있었다. 두툼하고 빳빳하게 풀이 죽은 노란 종이봉투. 1993년의 날짜가 찍힌, 정우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처음으로 받아온 첫 월급 봉투였다. 이걸 왜 민정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 봉투를 열자 낡은 만원권 지폐 몇 장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아내의 글씨가 아니었다. 거칠고 투박하며 때로는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롭게 그어진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였다. 정우야, 이 돈은 네 영혼을 팔아 바꾼 것이다. 나는 이 돈을 쓸 때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아팠다. 너는 나를 원망하며 살아라. 그래야 네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있을 테니까. 죽어서도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마. 정우는 쪽지를 읽으며 숨이 턱 막혔다. 정우에게 아버지는 평생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자신의 예술적 영혼을 난도질한 원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스스로를 지옥이라 부르며 아들에게 자신을 원망하라고 했던 것일까? 2부 1993년 폭군이 된 아버지와 꺾인 날개. 1993년 봄, 정우의 집은 늘 냉골이었다. 사업 실패 후 술로 나날을 보내던 아버지는 정우가 기타를 잡을 때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작했다. 정우에게 음악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으나 아버지에게 그것은 집안을 망치는 잡신의 장난질에 불과했다. 이 기집애 같은 짓거리 언제까지 할 거야? 당장 구청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일 배워.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아버지는 정우의 손에서 기타를 빼서 마당 한복판에 내던졌다. 콰직하고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는 정우의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와 같았다. 아버지! 제가 음악하는 게 왜 그렇게 싫으세요? 제 인생이잖아요. 제가 돈 벌어서 기타 치겠다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인생, 이놈 인생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네 애미 손마디가 왜 저렇게 굵어지고 뒤틀렸는지 안 보여? 네 동생들 학비는 누가 낼 건데? 그건 배부른 놈들이나 꾸는 장난질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아버지는 정우가 밤새 피를 토하듯 쓴 악보들을 아궁이에 쳐넣었다. 붉은 불꽃 속에서 정우의 청춘도, 영희와 약속했던 화려한 미래도 시커먼 재가 되어 흩어졌다. 결국 정우는 아버지의 폭언과 매질, 그리고 문틈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소리 없는 오열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했다. 첫 출근 전날, 아버지는 정우를 불러 술을 따랐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내일 가서 사고 치지 마. 네가 딴짓하면 네 애미랑 나 다 길바닥에서 죽는 줄 알아. 알겠어. 이제부터 넌 음악하는 강정우가 아니라 집안 살리는 공무원 강정우다. 명심해.
한 달 뒤 정우는 피 같은 첫 월급을 받아 아버지 앞에 놓았다. 노란 봉투를 본 아버지는 비릿하게 웃으며 거칠게 돈을 가로챘다. 그날 밤 정우는 아버지가 고기를 사들고 들어와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며 이제야 사람 구실하는 놈이 나왔다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적셨다.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자식의 꿈을 팔아 고기를 씹어 삼키는 괴물이다. 정우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웠다. 3부 민정이 남긴 비밀 장부 정우의 꿈. 현재의 정우는 유품 상자 더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며느리인 민정에게 맡겼던 작은 비밀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의 겉면에는 낡은 매직으로 정우의 꿈이라는 세 글자가 비뚤비뚤하게 적혀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정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1993년 5월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참회록이자 가계부였다. 1993년 5월 20일 정우 첫 월급 80만 원 중 75만 원 입금. 고기 한 근 사들고 가서 기분 좋게 취한 척 연기를 했다. 정우 놈이 나를 보며 짓던 그 멸시의 눈초리가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다. 차라리 잘 됐다. 나를 죽도록 미워해야 그놈이 음악 생각을 안 할 테니까. 나를 원망하며 현실에 뿌리 박고 살 테니까. 민정아, 이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다오. 정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는 정우가 가져다 준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의 간암 투병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밤마다 남의 집 담벼락을 고치거나 공사장을 전전하는 허드렛일을 하며 그 돈에 한 푼, 두 푼 이자를 보탰다. 장부의 기록은 정우의 결혼식, 승진일, 심지어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이어졌다. 정우는 장부 뒷부분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다. 1994년 겨울, 아버지가 민정에게 남긴 은밀한 부탁이었다. 1994년 11월 민정이 네가 내게 영이라는 애가 정우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 그 아이를 산부인과로 끌고 가려 했다는 것도 안나. 정우가 지 자식의 존재를 알면 제 인생을 다 던지고 영희에게 달려가겠지. 그러면 우리 집안은 다시 무너진다. 그래서 내가 영희를 직접 만났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 인생을 위해 떠나달라고. 내 손주를 유령으로 만들기로 한 건 정우가 아니라 이 애비다. 민정아, 너는 그 아이를 먼 발치서 지켜만 봐다오. 정우가 가져온 월급, 내가 모아둔 이 돈은 훗날 그 아이의 몫이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자식의 앞길을 위해 자신의 손주마저 부정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민정과 한편이 되어 영희를 밀어냈던 그 비정한 침묵의 배경에는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한 아비의 절박한 공포와 손주를 향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1995년 12월 정우가 결혼한다. 민정아, 너에게 이 장부를 맡긴다. 정우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해다오. 그놈 성격에 이 애비가 자기 때문에 고생한 거 알면 미안해서라도 음악을 다시 안 할 놈이다. 그냥 내가 나쁜 놈으로 남는 게 속 편하다. 민정아, 네가 정우의 음악을 끝까지 막아다오. 가난은 예술을 죽이고 예술은 내 아들을 죽일 거다. 난 그 꼴 못 본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다. 자신이 평생 증오했던 아버지의 폭언은 사실 자식을 현실의 늪에서 건져 올리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고, 그가 휘두른 매질은 자신의 가슴을 먼저 치는 채찍질이었다. 사부, 임종의 진실, 그리고 아내의 조력. 민정의 일기장에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아버님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숨을 헐떡이면서도 정우 씨가 병실에 들어오면 일부러 화를 내셨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라고 소리치셨죠. 정우 씨가 울면서 나간 뒤에야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내 아들 손가락이 굵어진 거 봤냐? 음악하던 그 고운 손가락이 서류나 넘기느라 저렇게 됐어. 그게 다 내 죄다. 내가 죽으면 정우가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민정의 일기는 이어졌다.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정우 씨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어 떠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우 씨의 기타를 숨기고 피아노를 팔았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그 돈은 정우 씨가 절대로 가난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때 전해주라고 하셨죠.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정우는 이제야 모든 퍼즐을 맞췄다. 왜 민정이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의 음악을 막았는지,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시아버지와의 눈물 어린 약속, 그리고 가난이 자식의 예술을 죽인다는 아버지의 공포를 아내도 함께 짊어졌던 것이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어요? 차라리 말을 하시지. 정우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인감도장을 꺼내 만져보았다. 그 도장은 30년 전 정우의 공무원 지원서에 억지로 찍혔던 것이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찍은 평생의 보증 수표였다. 오부, 30여 년 만에 용서와 완성된 악보. 며칠 뒤 정우의 집 현관 벨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던 청년 선우가 서 있었다. 선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상자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는 서울의 구청 공무원이었던 강정우라는 사람이다. 하지만 절대 찾지 마라. 그분은 너의 존재를 모른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이 편지를 발견하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우가 건넨 것은 민정이 죽기 직전 선우에게 보냈던 익명의 편지였다. 이선우 군에게 나는 네 아버지의 아내란다. 이제 네 아버지는 혼자가 되었단다. 그는 평생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다. 그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모든 것은 나와 그의 아버지가 짠 연극이었다. 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음악을 이제는 네가 전해주길 부탁한다. 이 주소로 찾아가 주렴. 선우는 본인과 엄마를 버린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모든 진실에서 소외된 채 평생을 속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동질감과 연민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선우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30여 년 전 아버지가 불태운 줄 알았던 정우의 첫 악보들이었다.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꺼내 민정에게 맡겼던 그을린 채로 소중하게 보존된 정우의 꿈들. 이걸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대요. 민정이라는 그분이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못다 한 노래 제가 대신 부르라고요. 우리는 때로 부모라는 거대한 벽을 원망하며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벽이 사실은 거센 파도를 막아주던 방파제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정우는 이제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가 남긴 그 선율을 따라 잃어버린 아들과 함께
새로운 연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우의 음악을 막았던 또 다른 이유. 민정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영희의 죽음에 얽힌 비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 미개봉 편지 속에 숨겨진 영희의 마지막 진심이 정우를 찾아갑니다.